제가 지금은 뭐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안 하는데 어렸을 때는 참 친구를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친구랑 같이 지내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 즐거운 이유도 별거 없어요. 그냥 친구들한테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야, 이 3단 변신아 막 이러면서, 이런 신발 색깔아 이러면서 그냥 재밌었어요. 마냥 재밌고, 또 어떤 친구는 부럽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 되게 좋아하는 용어인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가 저는 10대 때 가장 많죠. 그래서 기억이 상당히 또렷합니다. 그래서 10대 때의 감정까지도 싹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까지도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냥 즐겁고 원초적으로 그렇게 몰려다니는 거에 대해서 뭔가 힘을 얻은 것 같고, 그 나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신기하고 처음 해보는 경험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흡연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 야한 비디오 뭐 이런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벌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라는 네트워크가 일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너랑 나랑만 친구 뭐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거는 시대의 그 개소리고요. 너랑 나랑만 친구 이러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존재를 하고, 나랑 베프는 무조건 나랑만 베프여야 돼 뭐 이런 애들, 친구도 자기 소유로 두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근데 친구에 대한 집착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 어떤 집단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집단 형성 안에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아까 말했던 그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경험한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하는 상황에서 그걸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걸 경험해봤지만 이게 나한테 이롭지 않다라는 거를 감지하는 애가 있고 못 감지하는 애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10대 때 어떤 친구가 담배를 펴. 근데 그 친구가 막 멋있게 담배를 피고 있고 자연스럽게 담배를 막 펴. 그러면 이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친구가 멋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가 나만 안 해 뭐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언제 느낄 수 있냐면, 군대 가면 군대 쉴 때 있거든요. 작업할 때, 옛날 군대에서는. 그럼 작업하다 쉬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면 너 가서 물 좀 떠와 이래요. 그러니까 쉬는 타임에는 담배를 피는 거야.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애들도 나만 담배 안 피네? 그러면 피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피고 나서 이게 돈이 아깝고 이게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멋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데 돈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 거지. 담배값만 해도 얼마예요 한 달에. 제가 이런 거 막 모으잖아요. 근데 이런 거 모을 때 그 개그맨 이상훈 씨라고 있어요. 그분도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 그분은 또 어마어마하게 몰았죠. 그분이 이제 전시관을 열고 있는 이유가 그걸 보관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저도 나중에 이게 막 양이 많아지면은 뭐 그런 비슷한 뭔가를 하겠죠. 저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이게 보관하는데 장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다 채우다 말았는데 케이스가 들어서 지금 이쪽 라인의 벽면을 다 채워야 돼요. 저도 지금 그랬는데도 지금 공간이 부족해질 것 같아요. 곧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는데도 술 담배까지 한다, 진짜 개새말이 18cm예요. 그분하고는 빨리 그 자산 분할을 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려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좀 더 고등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술, 담배 하는데 쓸 돈을 의외로 많이 쓰거든요. 월에 막 진짜 한 60에서 100 정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아깝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10대 애들 같은 경우는 돈을 주면 바로바로 써버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제교육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엄카 쓰거나 그냥 받아서 쓰는 거야. 나중에 백날 말로 했자 소용이 없어요.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주고 다 써버리고, 돈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거나 친구한테 빌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빌리는 것도 엄청 뭐라 그래야 돼요. 위계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억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애랑 위계가 있으라 그랬더니 애를 진짜 농담하면 폭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본인이 감정적으로만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사람은 규칙이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엄마들이 규칙을 잡는 순간 좀 산으로 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규칙이 난해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기분상해죄 뭐 이런 게 있어. 엄마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뭘 잘못한지 알아? 이거 물어볼 때 제가 말했잖아요. 까먹은 거야 지금. 애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걸 까먹으신 거야. 아이들을 혼내고 잡고 해야 애들이 경제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아는데,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감정적이거나 왔다 갔다 해. 기준이 막 이때는 저거고 저때는 이거고, 자기가 봐도 좀 난해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은 굳이 이걸 들으실 필요가 없어. 괜히 긁혀서 화만 나요. 괜히 긁힌다는 건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빡빡 우길 거야. 그냥 네 말투가 기분 나빠 이걸로 가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이런 식으로
스스로 긁기 싫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애를 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말해봤자 소용없어. 엄마 파악 다 끝났어. 어머니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우리 애는 내가 잘 알아요. 뭘 알아 개뿔 뭘. 언제 발작 증세 일으키는지 알지. 그 발작 증세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용을 쓰잖아요. 그 발작 증세 왔을 때 기절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때 쓸 수 있는 무기도 한 개도 없어. 우선 금전적인 거 엄카 막 쓰지. 만약에 엄카 막으면 애가 친구한테 빌려서 막 쓰지. 아니면 어디서 훔쳐서 쓰지. 막 이러고 앉아있어. 아빠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빠가 혼내지도 못하게 하지. 엄마도 같이 안 혼내지.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지. 근데 사회 나갔더니 무섭지. 그러니까 집으로 겨쳐 들어가지. 학원 보내면 얼마인가 다시 돌아오지. 밤에 들어오면 핸드폰 보고 집안에 자기가 왕이야. 의자에 처 앉아있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왕이야. 막 의자 왕이야 그냥. 궁녀 대신에 엄마 한 명 있어. 엄마 한 명. 엄마 물, 엄마 밥, 엄마 나 배고파. 야씨 이런 애가 어떻게 취업이 되냐고 이런 애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더 웃긴 건 아세요? 끼리끼리 쳐모여.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진짜 알고 계셔야 될 게 이게 끼리끼리 쳐모이고 요즘에는 요런 식으로 끼리끼리 쳐모이면 진짜 개노답인 게 뭐냐면 공부를 안 해요. 대표적으로 학원에서도 그런 애들 있어요. 여자애들은 둘이 짝꿍돼서 같이 다니고 하나는 공부 역시 찌끔 있고 하나는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얘는 그냥 옆에 있는 친구한테만 관심 있어. 이거는 어머니들이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친구랑 분리시켜줘야 돼. 근데 못 이겨. 보통 이런 애들이 엄마들이 유해. 애들한테 다 맞춰줬어. 애가 원하는 건 얻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애가 경쟁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똑똑해 보이고 더 이쁘고 뭐 이런 애들이 옆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기 능력의 문제지. 그러고 앉아있고 또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모이면 둘 중에 하나야.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중학교 때 공부한다는 애들 말고 공부한다는 애들 스카 가서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애들은 스카 가면 다 쳐놀아요. 합법적으로 돈 내고 가서 쳐노는 데야. 솔직히 그나마 관독이 좀 더 날걸요.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관독 가면 또 문제가 뭐냐면 관독에서 학원 시간까지도 걔네들이 자꾸 침범을 해요. 학원업 비슷한 유사 관독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야 세금 내고 하자. 우리 세금 내고 하자. 제대로 등록하고 하자고. 이거 뭐랑 비슷한 거는 호텔 대신에 휴게텔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방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뭐 휴게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게 해놨다. 근데 거기가 사실상 호텔 같은 데야. 그러니까 모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문제되는 거 있어요. 나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편법 운영인 거야. 학원업하고 이런 쪽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관독인데 막 강의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 적당히 합시다. 그러니까 관독에서 강의하는 강사님을 부려오는 건 좋은데 학원업 신고 다 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카가 창업하기가 진짜 쉬워요. 이게 인테리어하고 그냥 대충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으니까 애들이 다 쳐놀아. 거기 가면 걔네들이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독서실 가고 그러면서 머리가 있으니까 요즘에 중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머리 있는 애들이 나와. 오히려 엄마들이 열혈로 달려드는 엄마들의 50%는 뭐냐면 애가 머리가 살짝 나빠. 근데 노력을 해. 이런 엄마들이 문과에서 상위권에 갈 애들을 이과를 만들려고 용을 써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근데 그런 엄마들은 그래도 그런 애들끼리 막 모여.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가면서 이제 사춘기 오면 친구 얘기 나오고 친구 관계 틀어지고. 왜 친구 관계가 틀어지는 줄 알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요것도 얘기해 줄까? 자기가 자기에 대한 객관화가 안 돼 있어 애들이. 그러면 중학교 한 2학년 되면 내가 더 잘났어 이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재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그래도 불협화음이 적은 애들끼리 모이기 시작하고 그 중에 그 증상이 가장 심하거나 아니면 가장 못나 보이는 애가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피해 망상.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데 내가 지금 주목받지 못해.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쟤네들이 나쁜 애들 아니면 뭐 어떤 애는 내가 못나서 그래. 그래 못나서 그래. 발전할 생각은 없는데 못나서 그래. 둘 다 똑같은 거야. 쟤네들이 나쁜 애도 내가 발전할 생각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못나서 그래. 그래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얘도 자기 발전할 생각이 없는 거야. 이런 애들이 소극적으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서 막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엄마들이 뭐라도 해주려고 그래.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도 해줄 필요가 없다. 그냥 얘기만 들어주고 원래 세상에선 그렇게 노력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네가 힘든 건 이해한다. 이 정도로 가시면 돼요. 공감도 적당히 해야 공감이지 과하게 하면 몰입이 돼버려요.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과몰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애의 모든 인생이 다 창단하셔야 돼. 학교에 쪼르륵 전화주고 그게 자기가 제어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어머니가 인터넷에 나오는 그 글들이 되는 거지.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엄마만 합리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끼리끼리 모이는 거에
외에는 사실상 답이 없다. 친구를 잘못 만났을 때 한번 시계 뒤일 때가 있어요. 어머니들 보면 친구 엄마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말 전하고 다니고 이런 엄마들 있잖아. 주변에 그냥 지 애새끼나 잘 관리하지 남의 얘기는 그렇게 오지게 막 다 캐고 다니는 분도 있어. 그것도 정신병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만약에 애 문제가 커지잖아. 고통을 엄청나게 느껴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끼리 함부로 친구하지 말라고. 엄마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 안에 모여가지고 말 전하는 사람 딱 한두 명만 있잖아요. 진짜 골로 가는 집단이 돼요. 학부모회라는 사람이 막 맘카페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밴드 만들어가지고 어떤 애 하나를 찝어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앉아있고 내가 많이 봤어 그런 걸. 학부모회 가가지고 멀쩡하게 잘 봉사활동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본인 자식 이득 위해서 아니면 본인의 그 뭐랄까 그 지위욕 권력욕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명예욕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 자식이나 관리 잘하지 아주 지 자식은 관리도 안 하고 주변 다 찔러놓고 위력 행사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나중에요 본인 자식들한테 다 돌아옵니다. 진짜 농담 안 하고. 멀쩡하게 학교에 전화 한 통 안 주시는 어머니들도 많은데 봉사활동만 잘하고 있는 학부모에도 많은데 본인 혼자 그렇게 권력욕 가져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으면요 학교에서 뭐 감사패 나오고 막 그러죠. 백날 해봤자 실제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학교에다 봉사한 거를 다 뒤집어 엎는 거야 그런 행동이. 그러니까 그렇게 친구 잘못 만나서 시계 뒤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임 안 나가 엄마들이. 이거 아마 경험 있으신 학부모님도 있을 거야. 그 아빠들끼리는 어차피 이딴 대화를 안 해요. 아빠들은 보통이 뭐냐면 뭐 그렇게까지 해 막 이러고 앉아있어. 남자들의 문화와 여자들의 문화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모이면 놀아 자꾸. 그래서 제가 여자애들은 모이면 뭐 왕따가 만든다든가 집단을 형성한 다음에 누굴 괴롭히는 게 의외로 많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모여가지고 쳐놀아. 그러면 어머니들이 또 오셔가지고 상담할 때 우리 애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그 친구랑 같이 뭉친 거야 그냥. 얘가 원오브댐이야 그 쓰레기 집단의 한 조각이었던 거야 그냥 걔가. 거기 들어가는 순간 깨닫고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쳐놀던 애들이 지금 그러면 나중에 보면 공부 개박살 나 있거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얼루 가느냐? 체대 입시로 가.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성적이 안 나오면 체대 입시도 힘들다. 체대 입시로 가는데 나중에 그쪽으로 안 가요 보통. 내가 많이 봤던 케이스야. 지금 체대 입시학원 그 실기 운영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왜냐면 그분들은 당연히 애가 왔고 그런 걸 한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지. 그거는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받아요? 우리도 공부 못하는 애가 와 과학 가르쳐 달래. 그거 우리도 가르쳐요. 단지 기대해서 나올 수 있는 성적에 한계가 있는 거죠. 상담할 때 그 얘기는 할 거예요. 얘가 주로 해야 될 게 뭐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운동도 또 중간중간에 뭐 아프면 안 나가고 막 이러고 앉아있어. 걔가 똥을 끊지 진짜. 보통은 애들이 학원에 올 때 친구들 많은 학원을 다니려고 해요. 이런 경우라면 공부하고 거리가 멀어요. 학원을 안 간다고 뻗팅기던 애가 학원을 가겠다는 건 보통 친구 문제거든요. 근데 보통은 길어야 한두 달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애가 학원만 가는 걸로 난 만족하겠다 그러면 보내시는 게 맞고, 과제물이 안 되는 애 같은 경우는 과제물이 안 되는 이유를 좀 잘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은 과제물이 안 되는 이유가 엄마가 안 볼 때 딴짓거리를 오지게 하는 애들이 많고, 또 애랑 이제 실갱이 할 정도로 이제 파워에서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친구들 많은 학원.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같은 학교가 많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친구,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많은 학원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학교가 많은 건 오히려 득이 돼. 왜냐면 내신 대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서 걔네들 위주로 내신 대비를 해준단 말이야. 같은 학교 중에 친구 중에 우리가 친구라고, 엄마가 친구라고 인정할 만한 애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은 괜찮은데, 저 새끼는 친구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새끼랑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런 애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거기는 안 가시는 게 좋아.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런 학원들은 학원에서 강사가 빡세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세게 해요. 말대꾸도 못하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학습실 들어갔는데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학습실에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 나와서 해. 그런데 뭐 잠깐 대기, 그러니까 나와서 하라고. 나와서 대기해. 이 안에서는 누구도 핸드폰을 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제 저희 학원에 남아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예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가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가서 하면 돼, 규칙 지키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친구 잘못 만난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따지고 들은 거죠. 아무도 없는데 나만 억울하게 뭐라 그런다. 너밖에 없잖아 이 새끼야. 뇌가 없는 거야? 뇌가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면 지능이 없는 셋 다인가? 누구 닮아서 그래? 그러고 나서 엄마가 전화 와. 누구 닮았는지 알아.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럼 되게 뭐라 그러거든요. 어차피 CCTV 다 있는데 그 안에서 5발에 떨고 6발에 떨고 7발에 떨고 앉아있으면 그건 엄마 앞에서 떨면 되지 여기서 떨면 안 돼요. 제가 아빠들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학원에서 상담하다 보면 엄마들 위주로 와요. 아빠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야. 보통 뒤에 흑막에는 아빠라는 마왕이 있는 경우도 있어. 맘카페도 좋은 맘카페 있고 학부모에도 좋은 학부모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개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 악의 무리들. 그러니까 자꾸 이거 막 확대해가지고 모든 맘카페 비하 그런 식으로 글 올렸다가 어떤 식으로 제가 보복을 할지 저 보복할 거예요 그거. 한번 두고 보세요. 진짜 농담 안 하고. 제가 유튜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 일개 개인이에요. 유튜브에서 합법적으로 방송하는 일개 개인입니다. 모든 곳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에 긁히는 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와가지고 자기 맘대로 학원을 쭈물떡쭈물떡 할 수 있는 곳이 되면 학원에 그런 애들만 모여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요즘엔 안 가요. 못 가. 어떻게 친구 따라 강남을 가. 강남에 놀러 가겠지. 그래서 친구 못 막는다니까. 못 막으니까 친구랑 옛날에 왜 자기 친구들끼리도 막 누구 사귈 때 누구 만날 때 뭐 누구랑 친하게 지낼 때 그렇게 말렸는데 안 들었잖아. 내 친구도 본인도 안 듣고 친구 따라 골로 간다. 인생은 끼리끼리다. 거기 들어가는 순간 깨닫고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조심하셔야 된다. 그 끼리끼리를 막으려고 학부모님들이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친구 관계는 못 막아요. 애들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죠.